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이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 데이터 사업은 미국 등 해외에서 뜨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의료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를 비롯하여 질 좋은 국내 의료 데이터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의료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필요한 양대축인 정보기술과 의료기술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국내에는 병원에 누적된 데이터가 많은데도 데이터 분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데이터가 필요한 세상에서 창업을 결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조인산 대표는 의학 연구와 신약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처리해 연구 개발의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 에비드넷을 설립하였습니다. 에비드넷은 전 세계적으로 AI와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의료 데이터가 환자 치료 및 질병 극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병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표준화한 뒤 제약사의 판매에 수익을 내는 구조로 국내 중대형 병원 42곳과 손잡고 5,700만여 명의 진료 데이터와 150억 건의 DB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의료 기록을 하나의 양식으로 표준화하여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와 임상에 곧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에비드넷은 지난 6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의료 분야 실증 사업자로 선정되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메디팡팡을 선보였는데요.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6개월 만에 2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았고 현재는 전국 20개 종합병원과 제휴를 맺어 의료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팡팡은 환자 개인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환자가 작성한 현재의 문진 기록과 과거의 진료 기록 그리고 처방전 등을 확인하여 맞춤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인데요. 앱으로 진입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를 예약할 수 있고 건강 기록 가져오기를 통해 환자의 병력이나 약, 알레르기 등을 의사에게 공유하여 개인 맞춤형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메디팡팡 덕분에 새로운 병원을 방문을 하더라도 이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새로운 의사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 의료기관이 가입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메디팡팡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경증이나 무증상의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환자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사용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의료 데이터 네트워크 혁신 기업인 에비드넷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와 함께 신한라이프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지난 2016년 구글의 바둑 전문 AI 알파고와 천재기사 이세돌림의 바둑 시합이 세계의 관심을 끌었을 정도로 AI는 점차 진화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목소리를 똑같이 재현하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 합성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목소리 재현을 넘어 언어 간 장벽을 허무는 수준에도 도달했습니다. 특정 인물의 음성 샘플만 확보하면 영어나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목소리를 재현해낼 수 있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더빙 작업도 인공지능 기술이 대신해줄 수 있게 된 것이죠. 퀄컴 출신의 국내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한국어로 변환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화제를 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네오사피엔스의 이야기인데요. 김태수 대표가 2017년 설립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스타트업으로 AI 기술 기반 음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오사피엔스는 특정인의 음성 샘플을 활용해 이와 유사하게 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 음성 합성 기술은 이미 해외 다른 업체에서도 시도되었지만 네오사피엔스의 기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음성을 재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억양, 리듬 등의 개성도 재현하여 기존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과 비교해 더욱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2019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육성을 복원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는데 법원에 꽂힐 것은 자유가 아니라 법원에 꽂힐 수 있는 사유입니다. 네오사피엔스는 현재 AI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운영 중인데요. 텍스트만 입력하면 성우나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바꿔줍니다. 실제 사람처럼 다양한 표현을 입히는 것도 가능하며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감정에 따라 다른 목소리와 억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타입캐스트는 2019년 11월 정식 론칭 이래 수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기업들의 더빙 툴로 활용되고 있으며 론칭 후 1년도 되지 않아 6만여 명의 총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언론사, 방송사와 출판사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등 비디오 플랫폼이 미디어 플랫폼의 강자로 떠오른 가운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좋은 퀄리티의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런 니즈를 파악하여
있는데요. 타입캐스트는 AI 연기자를 활용해 누구나 키보드로 입력만 하면 그에 맞는 목소리와 가상 인간을 선택하여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 결과 2021년 유튜브 코리아 인기 쇼츠 부문 1위를 차지한 크리에이터 1분 요리 뚝딱이 형은 타입캐스트만으로 더빙 콘텐츠를 제작한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가상 연기자를 활용한 음성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타입캐스트는 현재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지난 한 해 타입캐스트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의 다운로드 시간은 38,000시간, 누적 가입자 수 5.8배 성장과 월간 정기 결제 금액 4.8배 증가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 실리콘밸리 소재 투자사인 블루런 벤처스의 아시아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 등으로부터 256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출근하면서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를 통해 커피를 주문하곤 하는데요. 2014년 도입된 사이렌 오더는 줄 서서 주문하고 기다릴 필요 없이 가는 길에 주문하고 바로 커피를 받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스타벅스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아닌 작은 카페의 경우 스마트 주문 시스템은 자영업자들에겐 언감생심일 뿐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매장의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스타벅스처럼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카페 업주들은 인건비나 홍보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곽수용 대표가 설립한 비대면 주문 결제 솔루션 제공기업 페이탈앱은 매장 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와 홍보비 등을 절감해 줄 수 있는 패스오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오더는 자영업자들이 부담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기 구매 없이도 포스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주문 앱과는 달리 출시 초기부터 중개 수수료 0% 정책을 유지하며 상생을 목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각기 다른 브랜드의 카페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작은 카페들을 모아 대형 프랜차이즈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도 크다고 하는데요. 원거리 주문 기능은 기본이며 매장 내 테이블에 설치된 QR코드나 NFC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메뉴판이 핸드폰에 나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메뉴판뿐만 아니라 진동벨 역할도 수행하는데 음료가 나오면 패스오더가 소비자에게 알림 신호를 주기 때문에 개당 평균 10만원에 달하는 진동벨 구입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패스오더는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과 상권을 분석하고 이를 마케팅으로 연결하는데 시간별 음료 판매량이나 구입 고객의 성별과 연령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과 매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페이탈앱이 자체 분석한 결과 패스오더를 도입한 경우 카페 한 곳당 연간 1,800만원가량의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메가커피나 엔젤리너스, 주시 등 주요 카페 프랜차이즈와 협업해 파트너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페이탈앱은 최근 롯데벤처스와 KB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한국성장금융 등으로부터 121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